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를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원도 이제 6월부터는 한 달 동안 신규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지금 이제 진도가 한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이제 한 달 특강 뭐 이런 거 과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중등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학원들도 많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중등부 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고등부 때 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쓰는 숙제도 6월 달에는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면 그 국어, 영어, 뭐 수학 이런 데가 학교별로 이제 그 교과서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교과서가 다르면 내용이 다 달라, 이게 국어, 영어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꾸 과학도 그런 쪽으로 가서,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식상한데 영상 다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고, 뭐 6월 달부터 뭐 한 달 동안 대비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보고 왜 허용 안 하냐 그러는데 유튜브 채널 찾아보세요, 제가. 왜냐면은 그렇게 받아봤자 한 달씩만 오세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 학원 분위기만 해치고 연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쓰는 숙제를 또 한 달 동안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수업 대신에 다른 선생님 수업으로 이제 같은 내용을 나가니까 중3 애들, 고1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걔는 쓰는 거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머니들이 초기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왜 쓰는 거 안 하세요? 막 이러는데 몇 번을 설명드리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이게 시간적으로 안 돼요. 고2 가면은 과탐 과목만 몇 과목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얘기를 지금 좀 할 건데 과탐 3과목 중에 내신 대비하는 거 2과목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어떤 애들은 한 과목 이것도 할까 말까 막 이런 분위기야. 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데 고1 때 통합과 그거 하나 들고서도 징징댔던 애들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6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저번에 저한테 질문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꼭 이과를 가야 돼요? 저는 이과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들이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공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 아이가 이과 가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거 겁나 물어보거든요. 모르죠,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전문가 할아버지 뭐 컨설턴트가 아니라 컨설턴 킹이 와도 안 돼요. 그거는 어머니들 애 중학교 성적 보면서 얘는 이과에 맞네. 어머니들 요즘에 되게 재밌는 거, 우리 애가 수학을 좀 해요. 그럼 이과래. 와. 어떤 애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래. 문과에서 수학 못하면 그냥 골로 가요. 그럼 우리 애는 무슨 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걔는 이과형도 아니고 문과형도 아니고 무슨 형이냐고. 그러면 동네 노는 형이겠지. 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고, 그 문과 스타일, 이과 스타일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문과 애들 공부 안 하는 거는 상위권, 진짜 그 1등급에 있는 애들 빼놓고는 진짜 안 해요. 밑에 있는 애들. 어머니들 보시면 알아. 진짜. 여기 지금 문과 2학년 애들 고교학점제 들어가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외고나 뭐 이쪽으로 다 빠졌잖아. 그나마 공부한다는 애들이. 그 외고 애들이 통합과학을 그렇게 못해. 이것도 꿀잼 포인트긴 한데, 공부를 한다는 애들은 다 외고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은 문과에서 상위권 아닌 애들은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문과 그래도 2등급 정도네요. 그러면 걔는 문과로 갈 정도로 공부를 덜 했지만 거기서 또 그렇다고 탑도 아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제가 지금 문과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진짜 여기 학교 고2 애들 있는 집안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그 문과 3, 4등급은 걔네들은 조금 맞아야 돼. 걔네들은 한국민속촌 가서 곤장을 패세요. 그거 실습한다고 거기다 묶어놓고 몇 대 패. 어떤 애가 곤장 100대 가요 선생님. 그럼 100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과를 가냐. 곤장을 한 대 맞는 거 있잖아요. 곤장이란 그 막대 있죠. 그게 하나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야. 그게 하나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게 곤장 100대면은 걔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 2개가 터져 나갈 때까지 맞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안 맞았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그랬다고. 좀 쳐맞아야 돼. 요즘에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보면 애들 자는 거는 다반사고요. 교복도 제대로 안 입고 오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 있어요. 어떤 애는 자기는 자퇴할 거래. 왜 자퇴할 거냐니까 자기는 대학을 안 갈 거라.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잖아. 그럼 내가 얘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고졸로, 걔 고졸도 안 한대잖아 지금. 왜 고교학점제 돼서 왜 자퇴생이 늘었냐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고교학점제는 꾸준히 다니는 애들 위주로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교육관이 이제서 딱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자퇴가 안 돼요. 대안학교라도 가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되거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자퇴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자퇴를 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야. 자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더 생긴 거죠. 고교학점제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적 시스템의 문제지, 이거 내년 내후년 되잖아요. 자퇴할 애들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고교학점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회 부적응으로 키운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의외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데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우잖아,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되는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될 애들이 과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3번에 걸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문과, 이과 중에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요 이런 애들도 있어서, 수학을 못하는데 문과를 가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학원을 가야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이거 뭐라 그러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문과를 가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암기도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전과목 다 못해요 그러면 어떡해. 그건 문과 가야지. 그러면 방법 없지. 고졸이라도 해야지. 그냥 고졸과 지방대 가는 사람들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말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는 고졸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그 고졸도 진짜 대학교 갈만한 급의 애들이어야 되고 눈높이가 좀 낮아져야 돼요. 요즘에 애들의 또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를 보면, 애는 학습 장애 수준인데 오셔가지고 막 우리의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들어가려면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막 저는 솔직히 식은땀이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얘기하면 이분들 거의 진짜 입시 정병 수준이에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애가 맘만 먹으면 바뀔 수 있다, 고쳐진다,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중학교 내내 쌓아 있는 게 많이 없으면요, 어머님들 머리로 하는 공부였는지 꼭 보셔야 돼요. 머리로 하는 공부가 고1 초중반 때까지 먹히다 그 다음부터 안 먹혀요. 중학교 때까지 쌓아놓은 그 평소의 그 꾸준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제어 이런 게 없으면 고등학교 가면 1학년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해요. 왜? 선행 수업을 하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보통 악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 수업을 안 해요. 이과를 간다고 주둥이로만 얘기해놓고 과탐 어떤 애는 과학 중점학교 갔다고 과탐 4개는 당연히 하겠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준비 안 하고 고교학점제에서 제가 과학 중점고등학교는 일반고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점 뭐냐, 일반 이과반을 간 애가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일반 이과는 과탐 3개 정도 하거든요. 2개나 보통 3개 하는 게 유리하긴 해요. 준비된 애가. 근데 준비 안 된 애가 과학 중점학교에 과학 중점반을 가서 대학을 잘 갈 거래. 그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걔가 과학 중점 반을 선택해서 내가 한걸 다 때려박잖아요. 말을 말아야지. 그러니까 좋은데 집어넣으면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거기서부터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할 거야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수업을 해주면 좋은데, 막 와가지고 우리 애가 통합과학이 몇 등급인데 이때는 잘했었고 뭐를 잘하는 것 같고, 중학교 때 물리화학, 중학교 과학을 왜 물화생지를 나눠서 배워요? 종합적으로 배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제가. 그 물화생지 의미 없다고, 그거를. 맨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자기가 선행 수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고. 지금도 아까 수학 못해서 문과 간다는 고1 애들 같은 경우도 수학학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제나 계획은 완벽하다. 한데 처맞기 전까지는 현실에 처맞아보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발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을 때 결정을 해라. 말 더럽게 안 들어. 제가 유튜브를 8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하면 뜨겠지, 요거 하면 잘 되겠지, 요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했는데 조회수 3, 10, 기껏해야 100이야. 근데 처음 올린 거 치고 100이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지. 계속 조회수 안 나와. 띠적 구독자 막 100명 막 이런 것도 겨우 모았어요. 어느 날 제가 고3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게 2008년도인가 그래요. 재수생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투하고 똑같았어요. 처음 시작이 뭐라 그랬냐면, 그날 비를 또 되게 많이 맞고 왔어. 머리는 다 떡이 져가지고 마이크하고 이거 촬영 장비 그냥 핸드폰이었는데 너무 빡친 거야. 비 맞고 오니까 막 얘네들의 그 고3 애들하고 그 답답함과 그 다음에 비 맞고 와서 온몸은 떡져 있지. 그래가지고 딱 카메라 켜고 30분 동안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 엄마, 내가 엄마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재수할 때 인강 보면서 열심히 공부할게. 네 성적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재수생이 하지 말아야 돼, 재수생이 알아야 돼 3가지 해가지고 제가 그게 6만 뷰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구독자가 막 1000명 막 하루아침에 막 늘고 그랬어요. 좋아요가 몇백 개씩 붙고. 그때 노를 저었어야 되는데 그때 또
그리고 그렇게 딱 떠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멍청이가 되네 이제 난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옛날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한 거야. 뭐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점점 빼면서.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제가 여기서 시험 대비 하다 보면 똑같아요. 좀 시켜보잖아요. 이 방법 돼. 그래서 성적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방식으로 가. 눈으로 쳐요. 쓰면서 해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 눈으로 쳐요. 그게 더 쉽다고. 이제 내 능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애들하고 나도. 그래가지고 올려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기법의 문제일까 촬영 방식의 문제일까 별짓을 다 해봤어 내가. 그리고 6년이 지났어. 뜨문뜨문하다 이제 지쳐갈 때쯤이 됐어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해야 돼. 근데 컨텐츠가 필요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컨텐츠 해야 돼. 이제 막 어떻게 막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켜고 제 안에 있던, 왜냐면 컨설턴트들이 고교학점제 나온다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연병들을 떨고 앉아있는 거야. 뭐가 맞아. 개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컨설팅은요 데이터 갖고 하는 거야. 데이터가 없을 때는요 입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 떡상을 하더라고. 아 이거였구나. 옛날에 내가 놓친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냥 제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꾸준하게 했어요. 욕을 먹든 협박을 당하든 와가지고 뭐 네가 뭘 하냐 그러든 그냥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매일 했습니다. 적어도 그럴 만한 자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꾸준하게 했어요. 이악 물고 왜? 이유 없어.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야. 어쨌든 간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다 말할 자격이 생기고 내 컨텐츠가 검색된다는 건 우리 학원에 내 뜻하고 비슷하게 맞는 사람들이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저기 상담실장님이 뭐 이상한 뭐 무슨 영어인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 막 7만 명이 모여있대. 근데 보면 볼수록 비호감이래. 뭐 애들을 혼내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 막 보여줘 저한테. 원장님도 이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나 이미 컨텐츠 만드는 게 도가 터 있었던 거죠. 쇼폼 만들어서 올렸더니 지금 44,000명 45,000명 이러잖아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하고 인스타가? 유튜브는요 내가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쌓는 과정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경험이 충분하니까 꾸준함으로 조회수를 단독으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나 이런 걸 제작할 때도 이제 도 같으니까 남들이 걱정하는 거 저는 걱정 안 하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해봤던 경험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 위주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거기는 뭐 영상 하나에 1만에서 4만 이상이 나와요. 한 달에 인스타가 총 영상들 숫자도 많지만 그 쇼폼이 한 달에 총 조회수가 200만이 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듣기 싫다 보기 싫다 그러면 관심 없으면 누르면 되지.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다니까. 애들이 긁혀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난리를 핍니다. 얼마나 꼬수운지. 보다가 막 지 키덕거리는 거 보다가 공부 얘기 한마디만 하면 제가 나와서 너 따위 새끼가 그거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놀래는 거야. 기분 더러우니까 거기 댓글 달라고 들어갔는데 댓글이 다 막 박수치고 있고 이러니까 함부로 댓글도 요즘에 못 달더라고 쫄보 새끼들이. 그럼 인스타를 접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겠지. 저는 그러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뭔가를 만약에 준비 없이 선택 없이 난이도 높은 걸 들어가면 저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헤매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고 충분한 자기의 기준이 생긴 상태에서 비슷한 걸 들어가면 봐봐요. 지금 인스타 얼마나 잘 제가 선택을 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요. 이해 갑니까? 우리가 선행 수업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뭐 선행 수업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 수업을 좀 짬짬이라도 뭐라도 제가 꼭 학원 가서 들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인강 못 듣는 애들은 학원 가서 듣는 게 맞고 그것도 막 시험 대비 때 뺐다가 뭐 아이고 가지가지 하네. 그거 뺀다고 걔가 거기 집중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안 되면 혼자 들은 애들 인강이라도 밤에 쇼폰 볼 때 인강이라도 쳐 들으라고. 인강이라도 왕강으로. 그것도 2배속으로 쳐 듣지도 말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엄마 부르면 에? 이러고 있는 놈들이 무슨 2배속으로 쳐들어. 엄마 말은 막 몇 배속으로 듣냐? 엄마 말은 0.06배속이냐 아주? 하나도 못 쳐들으면서 무슨 귀때기에 맨날 음악만 쳐듣고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고 이과 문과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야. 수학 때문에 이과 문과가 갈라지겠죠. 근데 과학 때문에 이과 문과가 갈라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지만 미리미리 하라고요. 미리미리. 그리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바쁜데 어머니 대학교 가고 싶으면 그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싶어서 저는 노는 거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취미생활 저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애들이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애들도 똑같아. 니네들이 뭔가 생산성이 있고 나서 아니면 니네 미래를 좀 빌드업을 해놓고 나서 엄마 아빠도 늙어서 좀 소고기 좀 사 먹자 이 새끼들아 진짜. 너네 적어도 30살 되기 전에 바깥으로 독립해서 겨 나가야 돼요. 답답한 새끼들 진짜. 미리미리 경험해서 판단 기준 단단히 가지시라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애들 그렇게 다 배려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먹고 제 방송 보면서 소고기
고기 좀 사 먹자고요. 우리도 맛있는 것 좀 먹자고. 틀니 끼고서라도. 언제까지 애들한테 투자할 거야. 경험하고 기준 잡고 판단하시라고. 아직 시간 남았어.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